여러분 안녕하세요. 가정선생님이에요. 오늘은 일주일만이 아니라 4일 만에 만나는 거죠. 주말을 제외하면 이틀 만에 만나는 거예요. 주말엔 잘 보냈나요? 선생님뿐만 아니라 온라인 수업을 위해 우리 학교 선생님들 모두 그리고 전국에 계신 모든 선생님들이 열심히 수업 준비를 위해 노력하고 계신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열심히 온라인 수업을 해보도록 합시다. 먼저 수업 목차를 확인해 볼게요. 처음에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에 대해 점검해 보고 그 다음에는 오늘 배울 학습 단원에 대해 살펴볼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오늘의 배움 목표는 무엇인지 확인한 다음에 선생님의 친절한 설명과 정성 들여 찍은 사진이 담긴 수업과 함께 오늘 수업 주제에 대한 공부를 해볼 거예요. 마지막으로 수업 내용 정리 후에 무언가족이라는 관련 영상을 보고 활동 과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복습해 볼 거예요.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 기억나나요? 지난 시간 배운 목표나 핵심 개념을 떠올려 볼까요? 네, 맞아요. 지난 시간에 우리는 가족 갈등의 해결 방안, 가족 갈등의 관리 방법, 가족 갈등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들을 배웠어요. 다들 잘 기억하고 있죠? 그러면 우리 이 내용들을 잘 기억하고 있는지 문제를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문제, 가족 갈등의 해결 방안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몇 번일까요? 1번, 갈등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인다. 2번, 문제보다 개인의 초점을 맞춰 해결한다. 3번, 가족 갈등을 회피하지 않고 제때 해결한다. 4번, 상대방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수용한다. 5번, 심각해진 갈등 상황이라면 가족 상담이나 심리치료를 받는다. 정답은 2번, 문제보다 개인의 초점을 맞추어 해결한다 입니다. 문제와 개인이라는 말이 바뀌어 있지요. 즉, 개인보다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한 갈등 해결 방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다음 두 번째 문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문제, 가족 갈등의 관리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가족 갈등의 관리 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네, 가족 갈등의 관리 방법은 모두 이기는 접근 방법, 한쪽만 이기는 접근 방법, 마지막으로 모두 지는 접근 방법, 이렇게 세 가지의 방법으로 나뉜다고 했었어요. 이러한 세 가지 방법은 각각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한 세 번째 문제를 풀어볼게요. 세 번째 문제, 가족 갈등의 관리 방법 중 모두 이기는 접근 방법에 대한 것을 고르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천천히 읽고 10초 정도 풀어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자, 다들 잘 풀어봤나요? 가족 갈등의 관리 방법 중 모두 이기는 접근 방법에 대한 설명은 5개의 보기 중 어떤 보기였을까요? 정답은 세 번째 보기입니다. 문제 해결의 창의성을 발휘하여 양측 당사자들의 요구를 동시에 충족시키는 방법이라고 했었어요. 갈등 상황에 놓인 가족 구성원 모두의 요구를 충족시켜주기 때문에 가장 이상적인 갈등 관리 방법이라고 했었죠. 그렇다면 나머지 보기들은 어떤 갈등 관리 방법에 속하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서로의 감정과 관계가 악화되므로 가장 비효율적인 방법은 무엇이었죠? 네, 맞아요. 이것은 모두 지는 접근 방법이라고 했었어요. 그 다음, 경쟁 상태에 있는 한쪽이 이기면 상대방은 지게 되는 방법은
한쪽만 이기는 접근 방법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경쟁심을 유발해서 창의력과 응집력을 강화시킬 때 사용하는 방법은 이것도 한쪽만 이기는 접근 방법이라고 했었어요. 마지막, 갈등 관계에 있는 양측 당사자가 모두 손해를 보게 되는 방법은 다들 예상했던 것처럼 이것은 모두 지는 접근 방법입니다. 문제를 풀어보니 다들 잘 기억하고 있는 것 같나요?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오늘 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 오늘 배울 학습 단어는 지난 시간과 똑같이 대단원 건강한 가족에서 가족 간의 갈등 관리라는 단원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을 마지막으로 건강한 가족이라는 대단원을 마치게 됩니다. 자, 그럼 다 같이 배움 목표를 읽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가족 갈등의 해결 과정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두 번째, 가족 갈등의 해결 과정을 적용하여 우리 가족의 갈등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다. 선생님과 여러분이 지금 계속해서 가족 갈등이라는 것에 대해 함께 배워보고 있죠. 늘 얘기했던 것처럼 가족 갈등은 일상적인 것이고 누구에게나 일어나는 것이지만 이 갈등을 어떻게 관리하고 대처하는지가 중요하다고 했었어요. 오늘은 가족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가족 갈등의 해결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은 선생님이 우리 학교 선생님들과 함께 사진을 찍어봤는데 상황을 설명을 먼저 해드릴게요. 옥 아빠와 리 아들, 소 엄마는 한 가족인데요. 옥 아빠는 아들한테 심한 말을 잘하는 편이고 소 엄마는 아들한테 짜증을 잘 내는 편이에요. 또 리 아들은 특이사항이 유튜브 중독자입니다. 유튜브 중독자라는 말만 들어도 대충 어떤 갈등이 일어났을지 예상이 되죠. 자, 이 가족에게는 어떤 갈등이 있었고 어떤 과정을 통해 갈등을 해결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사진을 볼게요. 어떤 상황인 것 같나요? 책상 위에 책을 펴고 핸드폰을 하고 있는 아들이 있고 옆에서 근엄한 표정으로 손가락질을 하면서 아들을 보는 아빠, 새침하게 팔짱을 끼고 아들의 뒤통수를 뚫릴 듯이 쳐다보고 있는 엄마가 있어요. 스마트폰을 너무 많이 사용하다 보니 날마다 부모님께 꾸중을 듣고 고치려고 해도 자꾸 하게 되는 아들의 고민 상황이 나와 있네요. 자, 그럼 두 번째 사진을 볼게요. 방에서 공부를 하고 있다가 정말 잠깐 핸드폰을 본 건데 그 사이에 방에 부모님이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아들은 스스로 또 본인이 생각해도 스마트폰에 중독된 것 같아서 걱정을 하고 있어요. 공부에 집중하기 어렵고 요금이 많이 나와서 부모님께서 야단치실 것 같아 불안한 마음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이러한 과정을 갈등의 원인 파악하기라고 합니다. 이때는 가족 갈등 상황을 인정하고 서로의 문제가 무엇인지 객관적으로 받아들여야 해요. 그럼 다음 사진 볼게요. 이 사진은 어떤 사진 같나요? 아빠와 엄마, 아들, 누나가 다 함께 모여 있는 걸 보니 가족 회의를 통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방법을 찾아보는 것 같아요. 일단 아들은 스스로 계획을 세워 점차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줄여나간다고 했고 누나는 스마트폰 사용을 금지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했어요. 마지막 부모님께서는 정해진 시간에만 스마트폰을 사용한다라는 의견을 주셨어요. 우리는 이 과정을 해결 방법 탐색 및 대안 정하기라고 합니다. 이때는 가족 간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다양한 대안들을 비교하여 검토한 후에 여러 가지 대안을 정합니다. 다음 사진 볼게요. 이 사진은 아들이 여전히 핸드폰을 보고 있고 아빠는 한심하다는 표정으로 부글부글 하는 모습이네요. 엄마도 혀를 끌끌 차시면서 또 째려보고 계세요. 아들이 제시한 대안을 선택하여 실행했는데 처음에는 아들이 잘 지켰지만 시간이 갈수록 스마트폰 사용 시간이 길어졌나 봐요. 그래서 부모님은 한심하다는 듯이 아들을 바라보면서 한편으론 걱정을 하고 계실 것 같아요. 우리는 이 과정을 해결 방법 실행하기라고 합니다. 이 과정은 여러 대안 중에서 하나를 선택한 후에 실행하는 단계예요. 이때 갈등 상황이 심각하다면 가족 내에서만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상담기관이나 건강가정지원센터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사진 보겠습니다. 왼쪽 사진을 보니 아들이 굉장히 곤란하고 난처하고 불만족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네요. 자신이 의지가 약해 스스로 계획을 세워 실천하기로 한 방법을 제대로 지키지 못해 슬퍼하고 자책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오른쪽 사진은 행복하고 단란한 가족들의 모습이죠. 드디어 갈등을 해결한 것 같아요. 아빠는 흐뭇해하시고 엄마는 엄마 미소를 짓고 있고 아들은 어깨가 으쓱하며 뿌듯한 표정을 짓고 있어요. 가족들과 다시 의논하여 여러 대안 중 이번에는 정해진 시간에만 스마트폰을 사용하기로 다시 결정했어요. 그리고 정해진 시간을 지키고 있는지 부모님께서 도와주시기로 하셨습니다. 이 과정을 우리는 실행평가 및 수정하기라고 해요. 이 과정은 말 그대로 정해진 대안을 실행한 후에 그 대안을 실행한 것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지 평가해보는 단계예요. 만약 실행한 방법이나 대안이 잘못되었거나 미흡했다면 전 단계인 해결 방법 탐색 대안 정하기 단계나 해결 방법 실행하기 단계로 돌아가서 다른 해결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진과 사례를 통해 가족 갈등의 해결 과정을 알아보았어요. 가족 갈등의 해결 과정은 크게 4단계로 이루어집니다. 먼저 갈등의 원인을 파악하는 거예요. 이때는 가족 갈등 상황을 인정하고 서로의 문제가 무엇인지 객관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었어요. 두 번째는 해결 방법 탐색하기 및 대안 정하기 단계입니다. 이때는 가족 회의를 통해 또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여러 가지 대안을 정한다고 했어요. 세 번째는 해결 방법 실행하기 단계입니다. 가족 회의, 협의를 통해 나온 여러 가지 대안 중에서 하나를 선택한 후에 실행해 보는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실행평가 및 수정하기입니다. 가족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이나 방법을 실행한 후에 이 대안이 좋은지 아니면 미흡했는지 평가해보고 미흡하다면 수정할 수 있는 단계예요. 여러분들 다들 잘 기억하고 있죠? 다른 집단 내에서의 갈등과는 달리 가족 갈등은 저절로 해결될 것으로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노력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가족 갈등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가족 관계가 불편해지게 되고 더 큰 갈등으로 확대되어 가족의 위기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꼭 바람직한 방법으로 원만하게 또 제때 해결해야 합니다. 이제는 여러분들 다 가족 갈등을 해결할 수 있겠죠? 오늘 수업과 관련된 영상을 하나 보고 활동 과제를 해볼 거예요. 영상의 제목은 무언가족인데 가족 간의 심각한 갈등 상황과 해결하는 과정이 담겨 있어요. 이 영상을 참고해서 가족 갈등을 꼭 해결해야 하는 이유를 생각해 볼게요. 그리고 또 가족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활동 과제는요. 가족 내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갈등 상황을 실천적 문제 해결 방법을 적용해 해결해 보는 거예요. 실천적 문제 해결 방법에 대해 간단히 설명할게요.
일단 여기에서 실천적 문제란 쉽게 말해 우리가 실제 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문제를 의미해요. 가치 판단을 통해서 의사결정을 하고 도덕적으로 온당한, 도덕적으로 타당한 행동을 할 수 있게 해주는 문제입니다. 이 방법은 문제 확인하기, 문제의 배경과 맥락 이해하기, 기대하는 목표 세우기, 바람직한 대안 탐색하기, 결과를 고려하여 최선의 방안 선택하기, 행동의 파급 효과 평가하기, 이렇게 6개의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먼저 문제 확인하기 단계에서는 우리 가족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알아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온 가족이 모이는 명절에 여자들만 힘들게 일하는 것은 문제이다 라는 것을 얘기해 볼 수 있겠죠. 문제의 배경과 맥락 이해하기 단계에서는 우리 가족에게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게 된 개인적 원인이나 사회적 배경을 살펴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개인적 원인으로는 가사노동을 하기 싫어하는 소극적인 태도, 사회적 배경으로는 남자는 가사노동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고정관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세 번째, 기대하는 목표 세우기 단계에서는 가족 모두가 더불어 행복할 수 있는 관점에서 기대되는 목표를 세워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명절에 모두가 함께 일하고 함께 음식을 먹으며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가족으로 정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번째, 바람직한 대안 탐색하기 단계에서는 기대하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탐색해 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명절에 할 일 목록을 작성하여 분담하기, 명절에 집에서 음식을 하지 않고 외식하기 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다섯 번째, 결과를 고려하여 최선의 방안 선택하기 단계에서는 가족에게 가장 긍정적인 결과가 나타날 수 있는 대안 한 가지를 선택해 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명절에 할 일 목록을 작성하여 분담하기로 하나의 대안을 선택해 볼 수 있겠죠. 마지막 행동의 파급 효과 평가하기 단계에서는 선택한 대안을 실천하고 이러한 대안이 우리 가족에게 미칠 파급 효과를 평가해 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명절에 함께 일하니 일이 일찍 끝나고 가족과 대화할 시간이 늘었다. 그래서 다음 명절에도 이번 명절처럼 할 일을 분담하기로 했다 라고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활동 과제는 마지막 강의에 있는 구글 설문지 링크를 클릭해서 물음에 대한 내용을 성실하고 꼼꼼하게 작성한 후에 제출하기를 누르면 됩니다. 혹시 활동 과제가 어렵거나 질문사항이 있다면 선생님한테 밴드로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그럼 친절하게 다시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3학년 등교 수업 이전 공식적인 마지막 온라인 수업이에요. 여러분들은 4주간의 온라인 수업이 어땠나요? 사실 처음에는 두렵고 막막한 마음이 많이 들었는데 그래도 수업을 준비하고 여러분들이 열심히 강의를 듣고 활동 과제를 하는 걸 보면서 그 두렵고 막막한 마음들이 많이 사라졌답니다. 특히 첫 번째 시간에 선생님께 하고 싶은 말을 적어보는 시간이 있었는데 다들 예쁘고 속 깊은 말들을 많이 남겨주어서 선생님한테 힘이 많이 되었어요. 오늘도 강의 듣느라 고생 많았고 이번에는 꼭 학교에서 만날 수 있길 기대해요. 안녕.